그날 아침, 지은은 병원에서 받은 봉투를 열었다. DNA 검사 결과가 적힌 종이가 떨리는 손에 쥐어졌다. 모녀관계 불일치라는 단어가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2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엄마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지은은 즉시 집으로 달려가 부엌에서 요리 중이던 엄마를 마주쳤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결과를 내밀며 물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그건 오해야.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레즈비언이라는 비밀을 숨기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다. 이제 혈연마저 부정당한 그녀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처음으로 의문했다. 지은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김 여사와 단둘이 살아왔다. 김 여사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전형이었다. 교회에 다니고 이웃과 수다를 떨며 딸의 결혼을 꿈꾸는 평범한 어머니. 지은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 20살 때 같은 과 친구 민지와 사랑에 빠졌다. 민지는 밝고 활기찬 여자로 지은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지은은 이 관계를 숨겨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여전히 낯선 존재였다. 친구들은 언제 남자친구 사귈 거야? 라고 물었고 엄마는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라고 압박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 엄마 딸 아니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진정해. 내가 갈게. 민지는 곧바로 지은의 집으로 왔다. 두 사람은 방에 앉아 결과를 함께 보았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대치가 벌어졌다. 엄마, 왜 숨겼어요? 나 입양됐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은아. 내 아빠가. 다른 여자와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지은이었다. 김 여사는 그 사실을 알고도 키웠다. 너를 버릴 수 없었어. 내가 내 딸이니까. 이 지은은 분노했다. 그럼 왜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엄마가 날 속인 거예요? 이 대화는 지은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으로서 이미 사회의 시선과 싸워왔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 가족 모임에서의 압력. 이제 혈연마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고립시켰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지만 자신의 가족 문제도 있었다. 민지의 부모는 보수적이었고 딸의 성향을 의심했다. 우리 관계를 공개하면 어떡해? 부모님 쇼크 받으실 텐데. 지은은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이 결정은 첫 번째 갈등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엄마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불륜 상대를 찾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옛 주소록을 뒤졌다. 마침내 한 여자의 이름을 찾았다. 박 여사. 그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여행 중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너 정말로 만나고 싶어? 상처받을 수도 있어. 민지가 걱정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야 해. 내 뿌리가 어디인지. 부산에 도착한 그날 박 여사의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후반의 여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당신의 딸일지도 몰라요. 박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지은을 안으로 들였다. 내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포기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데려갔다고 했다. 내가 행복하게 자랐기를 바랐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혈연 어머니를 만난 순간 그녀는 오히려 김 여사를 더 그리워했다. 엄마가 날 키워줬어요. 당신은 그냥 생물학적 어머니일 뿐. 이 만남은 지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선택이었다. 돌아오는 길,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나 엄마한테 솔직해질게. 내 성향에 대해.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함께 할게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 여사가 지은의 방을 뒤지다 민지와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여자랑? 김 여사의 목소리가 집을 울렸다. 지은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대면했다. 네, 엄마. 저 레즈비언이에요. 김 여사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어떻게? 내가 왜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해?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이게 제 선택이에요. 받아들여주세요. 이 대치로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김 여사는 지은을 설득하려 했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교회의 비난. 지은은 직장에서조차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런 사람과 일하기 싫어. 누군가 속삭였다. 이 갈등은 지은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고민했다. 민지는 지지했지만 자신의 부모에게도 압력을 받았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자직은 아니야. 우리 먼저 강해지자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반응은 점점 격렬해졌다. 그녀는 지은을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고 이건 병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하며 집을 나왔다. 민지의 집으로 피신한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닥뜨렸다. 민지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두 사람을 목격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가 울렸다. 이제 두 가족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크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지은이 민지의 집으로 피신한 후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민지의 어머니, 이 여사는 보수적인 가정주부였다.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자마자 이런 더러운 짓. 당장 나가,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어머니를 말리며 말했다.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 지은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 여사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민지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다. 민지야,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그는 딸을 설득하려 했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존재가 민지의 가족을 파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미안해, 민지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우리 함께 할게.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로 피했다. 지은은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지금 민지 집에서 나왔어요. 우리 관계를 인정해주세요. 김 여사는 울며 말했다. 지은아, 돌아와.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교회 목사님께 상담받자. 이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건 선택이에요. 병이 아니에요. 통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다음 날, 지은은 직장으로 출근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프로젝트 마감으로 바빴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누군가 그녀의 성 정체성을 소문냈다. 지은 씨, 레즈비언이래. 이상하지? 속삭임이 들려왔다. 상사는 지은을 불러 개인 생활은 회사에 영향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억울했다. 왜 내 사랑이 문제야? 남들처럼 사랑할 권리가 없나? 민지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다.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친구들이 민지, 지은이랑 사귄대? 진짜? 라고 물었다. 민지는 솔직히 대답했다. 응. 왜?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그런 거 싫어. 사회의 정형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지은은 이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레즈비언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한 모임에서 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수진은 30대 중반으로 이미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었다. 처음엔 힘들어. 가족이 반대하고 친구 잃고. 하지만 후회 안에 수진의 이야기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위험도 느꼈다. 한국 사회에서 LGBT 모임은 여전히 비밀스러웠다. 한편 김 여사는 지은을 설득하기 위해 교회 목사님을 불렀다. 목사님은 김 여사 집으로 와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회개해야 해 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제 딸을 구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목사님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대화를 나눠보자. 지은은 거부했다.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 일로 김 여사는 더 절박해졌다. 그녀는 지은의 옛 친구들을 동원해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결심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독립을 선언했다. 작은 원룸을 구해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우리 둘이서 시작하자.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동의했지만 불안했다. 부모님 어떻게 해? 나 없이 사실 텐데. 이사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다. 민지의 아버지였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아빠, 제발 가세요. 안에서 말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내가 왜 그래? 지은이 때문에 미쳤어. 지은은 문 밖으로 나와 대면했다. 아저씨, 민지를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지은을 노려보았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져.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이웃들의 시선에 물러났다. 이 사건 후 민지의 부모는 딸과의 연락을 끊었다. 지은의 김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고립된 채 살아야 했다. 경제적 압박도 컸다. 지은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잃었고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돈이 없어. 어떻게 하지? 민지가 걱정했다. 지은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라고 답했다. 내면의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밤마다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한 추억이 떠올랐다. 엄마를 버린 건가?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민지야, 나 후회할까 봐 무서워. 민지는 안아주면 아니야. 우리는 오라. 사회가 변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한 모임에서 수진이 조언했다. 법적 보호를 받자? 파트너십 등록이라도.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는 제한적이었다. 지은은 이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부모들의 반대가 여전했다. 김 여사는 교회를 통해 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지은은 거부했지만 그 제안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 병인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박 여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어머니, 조언해주세요. 박 여사는 부산에서 올라왔다. 그녀는 지은과 민지를 만나 혈연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선택한 가족이 진짜야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방문이 김 여사에게 알려졌다. 김 여사는 분노하며 그 여자가 왜 나타나? 내가 내 딸이 아니라고. 지은은 대답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제 삶을 인정해주세요. 이 대화는 또 다른 대치를 불렀다. 김 여사는 울며 너 없이 못 살아라고 말했다.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독립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 지은과 민지는 점점 지쳐갔다. 돈 문제로 싸움이 잦아졌다. 왜 더 일 안 해? 나만 고생해. 지은이 짜증을 냈다. 민지는 나도 노력해. 내가 이해 좀 해라고 답했다.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고 이유는 이미지 문제였다. 상사는 솔직히 말했다.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지은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았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왜 이런 걸 물어? 내 능력과 무관한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회의 차별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부모님의 연락을 무시했지만 마음이 약해졌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스트레스 때문에 동생이 전화로 말했다. 민지는 울며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지은은 이해했지만 불안했다. 가서 뭐라고 할 거야? 우리 관계 숨길 거야. 민지는 모르겠어. 그냥 엄마 봐야 해. 민지가 집으로 간 그날, 지은은 혼자 남아 고민했다. 민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님 설득당하면? 그녀는 수진에게 조언을 구했다. 수진은 믿어봐. 진짜 사랑이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지가 부모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왜 그렇게 됐어? 지은이 때문에. 민지는 잔이에요.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그만해. 정상으로 돌아와. 그는 치료센터를 제안했다. 민지는 거부했다. 저 행복해요. 받아들여주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그녀를 흔들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엄마 죽어. 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나 여기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돌아와. 민지는 전마가 아파. 미안. 이 통화로 두 사람의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민지가 날 포기하는 건가? 김 여사도 움직였다. 그녀는 지은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딸이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내 어머니가 걱정하시네. 지은은 분노했다. 엄마, 왜 그래요?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녀는 김 여사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 그만해요. 저 레즈비언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김 여사는 울며 내가 왜? 내가 잘못 키웠나? 지은은 잔이에요. 이게 제 본 모습이에요. 이 대화는 감정의 폭발이었다. 김 여사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내 아버지 불륜 때문에 나도 고통받았어. 너마저 잃고 싶지 않아. 지은은 처음으로 엄마의 아픔을 이해했다. 엄마, 저도 아파요. 하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민지가 부모 집에 머무는 동안 지은은 홀로 버텼다.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도왔다. 하지만 외로움이 그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연락했다. 어머니, 민지가 부모님 때문에 흔들려요. 박 여사는 인내해. 사랑은 시험받아. 이 조언이 위로가 되었다. 한편 민지는 부모와 대치했다. 아버지가 지은과 헤어지면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 민지는 반대요.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다. 엄마를 위해 포기해. 민지는 고민했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하지만 지은을 잃을 수도 없어. 그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은은 민지를 기다리다 지쳐 직접 부모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나왔다. 너 여기 왜 와? 지은은 민지 만나게 해주세요. 안에서 민지가 나왔다. 지은아, 두 사람은 마당에서 이야기했다. 왜 안 돌아와? 날 버리는 거야?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울었다. 엄마가 아파. 나 어떻게 해?
지은은 우리 함께 해결하자. 하지만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나가, 소란이 일었다.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저 여자들 뭐야? 수군거림이 들렸다.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민지는 지은을 밀치며 가, 지은아. 나 혼자 해결할게. 지은은 상처받고 돌아왔다. 배신인가? 사랑이 끝난 건가? 내면의 충돌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밤새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혈연도 잃고 사랑도 잃어. 왜 이렇게 됐지? 다음 날 그녀는 수진의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지은은 힘을 얻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기다릴게. 내 결정 존중해. 민지는 답했다. 미안. 사랑해. 하지만 여전히 부모 집에 머물렀다. 김 여사도 지은에게 연락했다. 돌아와. 용서할게. 지은은 덤마. 제 삶을 받아들여 주시면요. 김 여사는 망설였다. 노력해볼게. 작은 변화의 조짐이었다. 위기가 고조되며 지은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기로 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제 사랑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반응은 엇갈렸다. 친구들 일부는 지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다. 비정상 댓글들이 쏟아졌다.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행동이 민지에게 영향을 주었다. 민지는 부모에게 말했다. 저 지은이와 함께 할게요. 받아들여주세요. 어머니는 울었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공개 커밍아웃 후 사회의 반발이 거세졌다.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그런 게 왜 필요해? 가족 파괴자, 지은은 이를 견뎌야 했다. 직장에서 결국 해고되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시라는 이유였다. 그녀는 실업 상태가 되었다. 돈이 없어 원룸 렌트가 밀렸다. 어떻게 하지?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민지는 여전히 부모 집에 있었지만 매일 연락했다. 지은아, 미안. 곧 갈게요. 하지만 부모의 압력이 강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기다렸다. 그녀는 모임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LGBT 친화적인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곳 주인은 내 용기에 박수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은의 글을 보았다. 그녀는 충격받아 교회에 갔다. 목사님은 죄를 용서하라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고민했다. 딸을 잃을 바에야.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만나자. 지은은 카페로 엄마를 불렀다. 엄마, 왜요? 김 여사는 내 글 봤어. 이해하려 해. 지은은 눈물이 났다. 정말요? 김 여사는 쉽지 않아.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이 대화는 화해의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민지라는 애 정말 사랑해. 지은은 내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볼게. 민지의 상황도 변했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자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엄마, 저 갈게요. 어머니는 가. 하지만 조심해. 민지는 지은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미안, 지은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상처가 남아 있었다. 왜 그때 날 밀쳤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두려웠어. 가족 잃을까봐. 이 솔직함이 관계를 회복시켰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식은 못해도 파트너십 등록하자. 하지만 한국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위에 나가 평등을 요구한다. 라고 외쳤다. 사회적 압력이 여전했다. 시위 중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동성애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쳤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한 반대자가 그녀를 밀쳤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회가 망가져. 지은은 넘어졌지만 일어났다. 민지가 안아주었다. 이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 LGBT 시위 중 충돌 지은의 이름이 공개되었다.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지자들도 늘었다. 온라인에서 용기 내 메시지가 왔다. 김 여사는 뉴스를 보고 걱정했다. 지은아, 위험해. 지은은 엄마. 이게 제 싸움이에요. 박 여사도 지은을 응원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만났다. 내가 자랑스러워. 지은은 어머니, 감사해요. 이 만남에서 지은은 혈연의 의미를 제고했다. 김 엄마가 날 키웠고 박 어머니가 날 낳았어. 둘 다 소중해. 그녀는 김 여사와 박 여사를 소개했다. 두 여사는 어색했지만 대화했다. 지은을 잘 부탁해. 김 여사가 말했다. 박 여사는 내가 키운 딸이야. 이 순간 지은은 가족의 새로운 형태를 보았다. 관계가 안정되자 지은과 민지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선택한 대가가 컸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하지만 같이 있어. 자유야.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가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이 다시 다가왔다. 민지의 부모가 연락했다.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민지는 갔다. 이번엔 지은과 함께. 아버지는 왜 데려왔어? 민지는 우리 둘이에요. 대치가 벌어졌다. 받아들일 수 없어. 아버지가 소리쳤다. 어머니는 시간 줘. 이 만남은 진전이었다. 부모들은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시작했다. 지은의 내면도 변했다. 그녀는 DNA 검사 결과를 다시 보았다.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 그녀는 글을 썼다. 블로그에 내 이야기를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 이 댓글들이 달렸다. 이로 인해 지은은 활동가가 되었다. 모임에서 강연했다. 우리 선택의 대가를 치르자.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민지야, 지쳤어. 민지는 휴식 취하자. 두 사람은 시간을 가졌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배신의 순간이 왔다. 수진이 지은에게 접근했다. 너랑 민지. 정말 행복해. 수진은 지은을 좋아했다. 지은은 거부했지만 민지가 오해했다. 수진과 뭐야? 싸움이 벌어졌다. 믿지 못해. 지은은 아니야. 하지만 민지는 상처받았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는데 너마저. 민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후회했다. 내 선택이 또 관계를 망쳤어. 그녀는 민지를 찾으러 갔다. 미안. 사랑에 화해했다. 이 사건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화해 후 지은과 민지는 관계를 재건했다. 그들은 파트너십을 등록하고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모임 멤버들이 왔다. 김 여사도 참석했다. 축하해. 지은아. 그녀는 아직 불편했지만 노력했다. 박 여사도 왔다. 행복해. 민지의 부모는 오지 않았지만 메시지를 보냈다. 생각 중이야. 작은 진전이었다. 사회는 여전히 냉혹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버텼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권익 단체에서 일했다. 내 경험을 공유할게. 그녀의 삶이 변했다. 시간이 흐르며 김 여사는 변했다. 그녀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봤다.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거구나. 지은에게 말했다. 미안했어. 지은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요. 이 수용은 지은에게 큰 힘을 주었다. 민지의 부모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민지야, 지은이랑 와. 저녁 식사에서 어색한 대화가 오갔다. 이해하려 해. 아버지가 말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균열이 메워졌다. 지은은 DNA 결과를 떠올렸다.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이 더 크다. 그녀는 이를 상속받았다. 자유와 용기. 그녀의 삶은 드라마로 가득했지만 성장이었다. 충돌, 배신, 손실. 하지만 식성과 화해. 그녀는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어. 이제 당신은 지은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나?